저는 사업계획 설명도 중요한데 사업 결산 보고가 더 중요하다고. 그렇죠. 그게 없어. 예. 계속 물러나다 보니까 금융사가 너무 많은 방대한 일을 하지 않을까 아까워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 엄혹한 상황이 벌어질 때에도 거리가 있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관광공사 직원들의 경우 조직과 직원들이 한국관광공사가 한국관광 발전의 지금 중심축이냐라는 부분, 한국관광공사에 대한 조직에 대한 논문을, 조직이나 역할 논문을 봤더니 없어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래간만에 저희 관광주의자들이 또 다시 뭉쳤습니다. 한여름 굉장히 더운 날씨인데요. 오늘도 저희 관광주의자들과 함께 해주신 우리 김상태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최영 국장님 함께 해주셨고 저는 이정문입니다. 자, 또 우리 근황 토크 1분씩도 받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더운데 어떻게? 아, 박사님 옷이 네, 계량. 계량하고 죄송해요. 그래서 뭐 국적이 계량으로 가면은 또 이렇게 불분명해가지고. 근데 한국도 이런 단추가 이런 그게 네, 뭐 많이 디자인이 계량들은 많이 쓰죠. 네. 근데 진짜 잘 어울리신다. 내가 나 같은 사람이 입으면 진짜 아니에요. 박사님 어떻게 많이 돌아다니시잖아요. 그거 뭐 여기 다닙니다. 네. 근데 또 그런 여기저기 다니는 데에 이제 뭐 평가 같은 것들이 곁들여져 있고 하니까 일도 있고 또 뭐 부분적으로는 개인적으로 이제 답사 다니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는 성이라든가 또 뭐 탑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좀 보러 다니고. 국장님 어떻게 지내세요? 예, 뭐 저도 뭐 평가나 이런 것들 뭐 지방 여기 다녀. 신기한 게 해외 나가는 아웃바운드는 그렇게 줄지 않는 거 보면 또 항상 그게 또 항상 의아스럽습니다. 경기는 안 좋은데 뭐 아웃바운드나 이런 거는 영향을 어떻게 보면 뭐 받겠지만 전체 뭐 나가는 취업자 수 이런 뉴스 보면은 뭐 크게 영향은 없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은 그 한국관광공사에 대해서 뭐 좀 평가, 또 문제점이 있다면 문제점은 무엇인가, 또 나아갈 방향이 있다면 또 어떤 부분이 있을까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오늘 짚어보기로 했는데, 자칫 그냥 저희는 아무 근거 없이 또는 그냥 무작정 뭐 잘못했던 부분을 지적하고 이런 건 아니고요. 제대로 좀 평가를 한번 해보자. 잘한 부분은 잘한 대로 어떤 또 역사가 있었나, 이런 부분을 한번 히스토리를 한번 전반적으로 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공사가 1962년에 사실상 이제 시작을 해서 올해로 이제 몇 살입니까? 62년입니까? 일단 관광공사에 오늘 어떤 부분을 얘기해 주실 건가? 짧게만 저희가 사실 주제는 같이 정하되 사전에 막 치열하게 뭔가 각자 준비를 하지, 이 뭔가를 들고 올지에 대해서는 사실 칼자루 잠기듯이 숨기듯이 공개를 안 하고 오늘 다 이게 해요. 저희가 이게 왜 하냐? 경쟁 시스템을 위해서 비밀에 붙인 후에 오늘 꺼내놓는데, 오늘 잠깐만 맛배기로 무엇을 좀 꺼내놓으실지 박사님 오늘 어떤 걸 좀 꺼내놓으실 생각이십니까? 모두 그 한국관광공사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누가 하더라도 62년이나 된 조직이고 또 상당히 큰 공공조직이거든요. 생각보다 또 그 크기보다도 훨씬 그 다양한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일 전체의 그 전모를 파악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긴 세월 켜켜이 그 쌓아온 어떤 이런 일도 있고 해서 가능한 한 저는 좀 객관적으로 좀 한번 어떤 곳인지 어떤 역할들을 해왔고 지금 현재는 이제 어떠한 상황이 있는 것인지, 만약에 우리가 가능하다면 어떤 미래로 관광공사의 미래를 우리가
좀 재현을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것까지 한번 좀 네. 시도를 해보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은 어떤 칼자루를 준비하셨습니까? 예, 아니 뭐 관광공사가 뭐 관광 산업 쪽에 많은 영향을 공헌한 바도 있고 깨가 생각하거나 그때 좀 아쉽 좀 더 개선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방향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그러면 하는 이제 게 재미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사실 재미는 그게 재밌고 많은 분들이 그거에 관심이 많은데 뭐 또 당연히 저희가 또 지적해야 할 부분을 지적하고 저는 사실 박사님이 녹화 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쉽지 않았어요. 준비하는데 그래서 지금 제가 왜 이게 쉽지 않았냐라고 제가 지금 박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거대해요. 빅 사이즈예요. 이 조직이 역사도 그렇고 빅 사이즈라 이거를 그리고 복잡 다양하고 점점 최근으로 올수록 그러니까 조직도 그렇고 몸담고 있는 분들도 그렇고 또 거기를 거쳐오신 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래서 어려웠구나라는 걸 방금 또 깨닫게 됐고 또 언론의 입장에서 그 다음에 또 가깝게 우리가 흔히 관광정책 비교할 때 이 가까이 있는 일본과 약간 비교를 좀 저는 그런 부분으로 접근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오늘 한번 풀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좀 서두에는 제가 좀 그 설명 차원에서 좀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1962년에 국제관광공사법 제정 이후에 처음에 이제 명칭은 국제관광공사라는 이름으로 설립을 됐고요. 1962년에 그 이후에 이제 이 명칭 변경이 됐는데 명칭 변경에 관한 얘기도 저희 관광주의자들 대통령 그 정책할 때도 몇 번 짚어드린 적이 있고 그래서 생략을 하고요. 지금 2024년 현재 한국관광공사는 5본부 16실 52개 센터 그 다음에 9개 국내 지사 33개 해외 지사로 현재 2024년 기준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직 보면은 간단하게 이제 뭐 경영기획 그쪽은 빼고 국제관광본부, 국민관광본부, 관광산업본부, 관광콘텐츠 전략본부 이렇게 대충 나눠져 있고요. 요 얘기는 저희가 조금 이따가 다시 할 텐데 제 순서 때 지금 관광공사가 33개 해외 지사인데 JNT 일본은 26개. 제가 무슨 얘기를 할지 그거는 이따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이제 시작을. JNTU가 몇 개의 센터라고요? 26. 26개 센터. 예. 해외 해외 지사. 해외 예. 지사 센터는 해외 지사. 많이 늘은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더 할 말이 더 많아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이제 저희는 이제 미리 준비를 했는데 화면에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순간에 화면이 지금 나갈 겁니다. 자료가 1대부터 27대가 없고요. 26대 한국관광공사 사장이 있었습니다. 이 얘기도 오늘 좀 내용 중에 들어갈 건데 일단 26대 최근에 김장실 사장 체제가 2024년 1월에 국회의원 나가신다고 공석 이후에 현재까지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 녹화일 기준입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아마도 최장기 한국관광공사 사장 공석이 뭐 6개월 정도는 있었는데 얼마 전에 6개월을 돌파해서 이제 7개월째로 그래서 참 이게 안타까운 얘기인데 한국관광공사 사장의 공석이 현재로서 최장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시절을 우리는 또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슬슬 얘기를 좀 시작해 볼 텐데 항상 그렇듯이 우리 또 박사님께서 포문을 좀 열어주시겠습니다. 어떤 얘기를 한번 하실지 먼저 듣고 또 반론 있으면 듣고 또 준비한 거 있으면 듣고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네. 예. 아까 이제 우리 그 서두에 이 대표님께서 이제 62년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사람 나이로 보면 이제 환갑도 지나고 예. 진갑도 지난 나이. 예. 뭐 굉장한 어떤 그런 그 기간을 갖고 왔다. 특히 공공기관으로서 큰 역할을 해왔다고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제가 이제 되게 눈여겨보는 게 이런 겁니다. 왜 한국관광공사가 태어났는가? 예. 제가 이제 그 부분을 좀 살펴봤더니 한국관광공사의 그가라는 데는 한국관광공사법 62년에 만들어진 거기에 의거하고 있는데 그 공사법의 제한 이유서가 붙어 있어요.
제한 이유. 네, 공사법 제한 이유서. 예. 그래서 거기에서 보면은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 이 관광을 진흥할 수 있는 여러 자원이 있는데 이거를 하기 위해 이거를 지금 못 하고 있다. 예. 진흥을 충분히. 그래서 그 외화 획득이라든가 이런 그 수출 행위라고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부족한 어떤 실적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첫 번째가 시설 부족. 예. 두 번째는 공무원이 담당하기에 부적격하다. 네. 이 사업을.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다른 여러 가지 엄숙한 일들은 잘할 수 있는데 서비스라는 부분에 이렇게 맞닥뜨리게 되면은 그런 것들은 굉장히 불충분하고 이 사람들은 굉장히 경직된 보수적인 어떤 이런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안 맞는다. 세 번째는 이런 또 표현을 써요. 관청에 위신이 있는데 네. 적극적인 영리 행위 같은 것들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민간 자본이 현저히 빈곤하다. 이런 네. 표현을 씁니다. 네. 그래서 민간 그 기업과 시장이 형성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공공에 있어서 공무원 정부가 직접 나서기에는 부적합하다. 네. 그러니까 그 중간지대에 공사를 만들어서 네. 한국 관광의 어떤 진흥의 기틀을 마련하겠다 이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시 초대 사장의 인식을 볼 수 있는 그 초대 사장의 회고를 보면 신두영 네, 사장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거죠? 네네. 네. 그 국무원의 그 당시에 국무회의라고 볼 수 있는 예, 우리 예. 그 국무원의 사무국장을 지내셨던 신두영 초대 사장이 이런 말을 해요. 예. 공사는 민간 자본이 투자하지 못하는 관광 사업을 경영해서 예. 정상 궤도에 오르면 민간에게 넘기는 선도 사업을 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예. 그래서 자기가 볼 때 예. 30년 정도면 공사의 목적이 달성될 예. 것이다. 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 제가 아마 이 얘기를 갖고 예. 이따가도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30년 정도면은 애초에 공사 설립의 목적은 달성될 것이라고 초기에 봤던 예. 것이고 예. 이제는 그 2배, 그 기간의 2배 정도의 시간이 됐을 때 예. 관광공사의 목적은 무엇일까? 예. 기능은 무엇일까라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야 한다는 거죠. 예. 그런 면에서 우선 출발을 말씀드렸고요. 예. 주요 연역에 대해서는 제가 또 예. 한번 말씀을 예, 드리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 그 국장님 잠깐만 말씀 좀 준비 더 해주시고 제가 그 사이에 요거를 잠깐 또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까 26대 김장실 사장까지를 제가 언급을 해드렸고 요 부분은 저가 해결을 좀 못했어요. 사전 조사를 하는데 현재 한국관광공사 그 홈페이지에 보면 10대 하계돈 사장과 하대돈 사장과 11대 이계익 사장의 이 임기 연수가 지금 겹쳐있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1981년에서 86년, 또 86년에서 89년 이렇게 임기가 겹쳐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 나중에 뭐 제가 취재를 하든 아니면 한국관광공사에서 오기를 한 건가 아니면 오기가 확실할 겁니다. 오기가 확실할까요? 네, 네. 네. 아니면 그렇죠. 이렇게 할 리는 없죠. 네, 네. 네. 그 부분에 대한 좀 말씀 먼저 드리고 그리고 초창기 때 보면 아마 요 부분도 이따 우리 박사님께서 언급을 해주실 것 같은데 대충 보면은 뭐 지금과는 결코 비교가 될 수 없는 그 뭐라 그래야 그 직급 뭐 이제 아무튼 뭐 장관 출신 장관 출신들이 주로 많고 이랬습니다. 예결위원장, 건설부 장관 출신, 그 대사 출신, 뭐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그러다가 군사정권 거치면서 이 군사정권에 대해서는 뭐 굳이 그렇게 크게 설명할 건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김영삼, 김대중까지만 해도 그래도 뭐 좀 꽤 차관 출신, 행정비서관 출신 뭐 이렇게 되는데 이제 점점 오면서 뭐 연예인도 갑자기 등장하고 방송인 등장하고 최근에는 이제 정권 창출에 좀 공을 한 그런 인물 위주로 되어오는 그런 변화 과정이 좀 있고요. 공석 기간은 뭐 5개월도 있었고 2개월, 6개월 뭐 이렇게 다양한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현재가 최장기 공석이고 공석과는 별도로 공석 기간이 설사 길고 있다 하더라도 인바운드 수치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얘기는 곧 한국관광공사 사장의 자리가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라는 또
물론 이렇게 뭐 연결을 이렇게 좀 시켜서 말하는 게 좀 억지일 수도 있다고 보는데 뭐 그렇게 관광공사 사장이 인바운드 우리 한국관광 숫자적인 면입니다. 정책적인 부분 말고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숫자 부분과는 그렇게 상관은 없다라는 걸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요. 예. 자, 우리 국장님 좀. 예. 아까 박사님께서 얘기해 주신 62년도에 관광공사 그때 국제관광공사죠. 했다가 이제 20년 딱 지나서 82년도에 명칭을 네. 바꿉니다. 한국관광공사를 바꾸는데 아까 그 처음 만드는 사유를 설명해 주셨듯이 그 관광공사 법에 보면 1조가 이제 목적이거든요. 예. 목적에 보면 이제 처음 만들 때는 국내 관광의 선전, 관광객에 대한 재반 편의의 공여 및 외국 관광객의 유치라는 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또 법에 보면 이제 관광공사의 업무가 또 법률에 명기되어 있는데 그 62년대 처음 만들 때 보면은 이 관광공사 지금의 관광공사랑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거든요. 업무가 뭐냐면 첫 번째가 관광 호텔업, 예. 두 번째가 여행 알선업, 세 번째가 통역 안내업, 뭐 관광 시설업, 토산품 판매업, 관광 교통업. 그다음에 관광사업의 종사 요원의 양성 훈련 지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민간이 하는 사업들, 네. 말 그대로 호텔을 운영한다든가 여행사를 운영한다든가 뭐 하는 이제 사업들을 쭉 하죠. 하다가 이제 이 한국관광공사법의 이제 목적과 사업이 바뀐 게 크게 한 62년도에 세워지고 나서 목적은 4번 바뀌었고요. 네. 사업은 5번 정도 바뀌었습니다. 보니까. 목적 변화의 흐름은 어떻게 돼요, 간단히? 그러니까 아까 60년도에 이제 주로 외국관광 유치나 이런 쪽에 맞춰있다면 75년도에 목적이 한번 바뀝니다. 그때 보면 이제 관광사업 진흥 업무라는 거와 관광자원개발 사업 및 관광요원의 양성과 훈련 뭐 이렇게 해서 뭐 관광의 수용객 태세를 확립하고 이제 외래 관광객 유치 증진을 도모한다라는 게 있습니다. 약간 디테일해지는구나.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걸로 바뀌고요. 82년도에는 관광공사로 바뀌면서 사업 내용에 이제 포인트가 국민복지 증진이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앞에 똑같은 그 목적이 82년도에는 관광사업 진흥, 자원개발, 관광용원의 양성과 훈련. 한국은 쭉쭉쭉 가다가 수용태세를 한 다음에 외래 관광객 유치도 들어가고 최근에 82년도에 바뀐 게 이제 추가되는 내용이 국민 관광을 발전시켜 국가 경제 발전과 국민 복지 증진에 기여라는 말이 82년도에 처음으로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86년도에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추가되는 내용이 관광산업의 연구개발이란 말이 이제 들어갑니다. 그때쯤에 이제 관광 산업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도 좀 의미가 있네요. 네, 그러니까 86년도에 목적개발 그때 이제 그 다른 거 똑같이 이제 관광 뭐 진흥, 재원 개발한 다음에 관광산업의 연구개발이라는 말이 지금 새로 좀 추가가 되고요. 2009년도에는 그리고 중요한 건 86년도부터 외래 관광객 유치라는 말은 없어집니다. 그건 좀 그 말이 이제 관광진흥 안에 포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최근에 바뀐 게 2009년도에 이제 목적이 바뀌었는데 거기에도 이제 말 그대로 뭐 관광진흥, 자원개발, 관광산업의 연구개발, 관광 관련 전문 인력의 그러니까 관광 요원이라고 했다가 관광 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 훈련 해서 국가 경제 발전과 국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거에서 2009년에 바뀐 게 이제 최근에 바뀐 관광공사의 설립 목적입니다. 이거 관광 전문 인력 양성 훈련은 누구 뭐 관광공사 자체 직원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업계 뭐 인력 양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원은 아닐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62년도부터 원래 관광공사가 관광통역 안내사를 양성. 그런 부분, 그런 부분의 양성. 왜냐하면 관광공사 이제 교육원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따가 이제 아마 몇 년도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 나중에 교육원이 폐지가 되고 그 당시 이제 국내 여행 안내사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관광공사 교육원에서 교육을 담당해서 양성했던 걸로. 그래서 인바운드하고 어떻게 보면 국내 관광의 안내사들을 관광공사가 양성했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목적이 조금씩 변하긴 하네요, 그죠? 그리고 이제 관광진흥안에 이제 외래 관광 유치가 이제 86년부터는 포함이 돼서 외래 관광의 유치라는 말이 이제 목적에 빠지게 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이 내용이 굉장히 알려지지 않은 내용을 지금 우리 국장님이 분석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목적. 그러니까 이런 그 변화 같은 것들이 이제 어떤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관광공사가
이게 뭐 사회의 요구라고 이해해야겠죠. 어쨌든 공사가 그렇게 이해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역할들을 변환시켜 온 그런 것이고, 그래서 아까 이제 어렵다고 하는 것들이 기간이 오래됐다, 네. 방대하다, 네. 그 조직의 방대함보다도 사업은 더 방대하다. 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또 뭐냐면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소명이 다르다. 그렇죠. 이런 것 때문에 관광공사를 한 번에 평가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예. 그리고 한 면만 보기가 쉽지 전체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예. 제가 이제 그런 면에서 몇 개의 그 연역 부분을 네. 좀 더 말씀을 좀 네.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62년에 이제 그 설립이 되고 나서 초기에는 굉장히 작은 조직이었어요. 네. 한 1, 20명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때에 그 재원이 없어갖고 했던 사업이 뭐냐면 수입 양주 판매 사업. 네. 그래서 그 정확한 행정 그 용어는 이제 정부지경 특정 외래품 판매소 중앙영업소라는 것을 이제 운영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공사의 재원 조달과 네. 그 당시에 이제 외래품들을 쓰는 네. 양주 이런 것들, 이런 거 쓰는 것에 대한 유통거래 질서라는 목적을 갖고 이제 이 사업들을 펼치게 돼서 아주 기초적인 재원을 정부의 자본금에다가 요런 재원을 플러스해서 이제 운영을 하게 되고 63년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아까 하는데 이게 일종의 정부 주도형 관광진흥입니다. 네. 그러니까 민간은 거의 없는 거예요. 이 당시에. 네. 그래서 이때 했던 것들이 뭐 대한여행사, 예. 그 다음에 한 10개가 넘는 호텔. 예.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반도 호텔, 조선 호텔, 온양, 뭐 불국사 호텔,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고, 또 여행사 중에는 뭐 아리랑 여행사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확인이 안 됐고, 외국 차량 거래. 주한미군, 주한미군. 아리랑 택시라고. 네네. 예, 주한미군이나 뭐 외국인 대상. 네. 그 외국 차량 거래소, 예. 또 영빈관, 예.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등의 여러 가지 그 사업들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진행이 돼서 기본적으로 아마 역량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막 올리다가 69년에 가서 이제 그 아까 얘기한 호텔 학교 이거를 설립하게 되고 해외의 도쿄지사를 처음으로 개설을 합니다. 근데 이 호텔 학교 부분도 굉장히 오래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IMF 때의 그 기재부의 권고에 따라서 교육 기능을 이제 좀 그만 종료해야 된다. 이 이유가 어떤 거냐면 공사라는 거는 민간이나 일단 다른 데가 할 수 있으면 공사 여건은 없어지는 거거든요. 당시에 160개 정도 대학의 관광학과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도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미 2000년 가까이잖아요. IMF 될 때가. 그러니까 이미 너무 많은 대학들과 학원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고, 당시에 제가 회계법인이 그 당시 경영 분석을 한 걸 보면, 교육생 1인당 투자 단가가 너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비효율이 있고 이미 시장이 충분히 돼 있고 그래서 이제 될 때까지 어쨌든 이 호텔 학교에 대해서는 굉장히 평판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끝날 때에는 이게 있는 것이 굉장히 대학이라든가 이런 데 불편한 요소였는데 학원이나 이런 데. 근데 있을 당시에는 정말 정예 요원들을 양성해 줬다 하는 그런 아주 좋은 평가를 받았죠. 아주 전설적인 그런 기업 중에 하나. 그럼 이걸 관광공사에서 운영을 한 거예요? 정확하게 관광공사 교육원. 논현동에 있어요. 논현동과 경주에 있었어요. 경주에도. 그래서 경주에 있는 호텔 학교가 아주 전설적인 그 졸업생들을 우리 한국 호텔계의 초기를 끌고 나가는 멤버들이 다 여기서. 학위 수요가 아니라 그냥 전문가 양성. 네. 그러니까 뭐 제가 알기로도 그 논현동 교육원이 나중에 불광동에 갔다가 없어졌는데 그 교육원에서 이제 통역 안내사 같은 경우에는 뭐 교육기간이 8주다 막 그러면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8주 내내 합니다. 그리고 거기 아마
기숙사처럼 제가 알기로는 그런 수도 있고 그래서 되게 집중적으로 경주 같은 경우는 거의 몇 달 동안 하는 걸로 몇 달이 아니라 몇 년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나오신 분들이 뭐 국내 안내사들도 그렇고 강화통일 안내사도 그렇고 거기 교육원 출신 분들이 되게 프라이드가 강한 왜냐면 이게 단순히 외국어만 하는 게 아니라 한국의 역사, 지리, 뭐 그다음에 그 안내사로서 갖춰야 될 뭐 소양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막 집중적으로 교육을 뭐 수개월 동안 저도 교육 기간은 뭐 기억이 안 납니다. 어쨌든 짧지 않은 기간 동안에 받기 때문에 거기 출신들은 나름대로 그 어떻게 보면 지금 뭐 예전에 똑같은 운전면허처럼 운전면허도 예전에 따신 분들이 요즘 따는 분들하고 좀 다르게 느끼듯이 좀 그런 게 있지 않나. 그럼 대단했죠. 예. 그리고 계속 이제 75년에 가면 국내 관광 안내원 자격제도를 시행을 했고, 그리고 77년에 가면은 지금도 운영하고 있는 관광 불편 신고센터를 이제 저렇게 했고요. 또 보면은 이제 71년부터 아까 이제 우리 그 조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71년에 경주, 73년에 설악동, 그리고 이제 80년에 중문단지 이런 것들을 하는 소위 자원개발 중심. 예전에는 이제 그 지능, 인바운드 지능 쪽에 집중했다면 이제 개발 부분이 이제 본격화되고 또 마찬가지로 91년에 가면 해남 화원단지 지금도 이제 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에 이제 자원개발을 집중적으로 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82년도에 한국관광공사로 전환된 것은 이제 우리는 국제도 중요하지만은 국민들의 국민관광을 본격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해서 역할이 바뀐 거죠. 근데 사실은 이때 바뀌고 나서 국민관광을 본격적으로 서포트한 것은 한 10여 년도 훨씬 너무 뒤에예요. 실제로는 이제 그 명분만 일단 당시에 바뀌었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래서 이제 관광 안내 전시관이 이제 개관된 어떤 이런 것들이 있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경주관광교육원 폐쇄가 99년에 있었고, KNTC라는 영문명에서 KNTU로 바뀐 거는 96년. 그리고 이제 2005년에 아주 또 그 대단한 일이 있습니다. 그랜드 코리아 레저가 설립이 됐죠. 그래서 이런 그 아주 뭐 대규모 이 부분은 현재에도 조직 형태로 보면은 이 자회사인데도 불구하고 공기업에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위탁형 그 준정부 기관이라고 하는 것이 공공기관에서는 약간 그 조금 뭐랄까 그 형태가 다른 건데, 이쪽 그 그랜드 코리아 레저의 경우에는 상당히 그 수익률이 좋아가지고 여전히 공기업에 있는 상태고, 2006년에는 그 금강산 지사를 이제 설립하게 되고, 2018년에는 공기업에서 준정부 기관으로 이제 전환되는 중요한 그 것들을 하는데, 이 사안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의미심장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전에 관광공사의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시각이 팽배했었어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곧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건데, 자본금이 관광공사에 500억 원이거든요. 자본금 액수가. 근데 기재부가 55.2%, 산업은행이 43.59%, 철도공사가 이제 0.87, 뭐 그리고 이제 코리안 그 리재보험, 코리안 리재보험, 띄어쓰기를 잘해야 되는데, 그리고 금융감독원, 여기가 이제 주요 주주 구성이에요. 그런데 이 주주 구성은 그 소위 이제 기재부 관점이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 공기업 평가를 하면은 돈을 얼마 벌었느냐, 이게 중심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한국관광공사의 소위 관리, 감독기구는 문화부인데 그건 다른 차원으로 돼 있는 거예요. 자본금이라든가 평가는. 이러다 보니까 관광진흥이라는 것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는 구조냐, 이게 원천적으로. 이런 이제 의문이 제기된 거죠. 그래서 관광공사의 소위 수익 부분에 대한 부담을 확 줄여버린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공기업에서 준정부 기관, 공공기관이라고 명칭해도 되죠. 전체적으로 공공기관이에요. 그렇죠. 공기업, 그 다음에 준정부 기관, 기타 공공기관 이 세 가지 종류인데,
요 세 가지 종류 중에서 네. 준정부기관으로 이제 준정부기관으로 갔으면 이제는 수익에 대한 부담이 확실히 줄어버렸죠. 네. 그게 잠깐 아까 몇 년이었죠? 2016년? 2018년입니다. 2018년. 네, 네. 그냥 모르겠습니다. 근거는 없는데 그냥 느낌상 제가 현업에서 있다 보니까 그래서 뭔가 그러니까 쉽게 표현을 하면 쉽게 표현을 할게요. 예전에는 일을 좀 못한 것 같은데 좀 일을 요즘에는 예전에 비해서는 잘하는 느낌? 그거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네, 다를 수 있겠지만 제가 데이터를 얼마 전에 뭐 데이터 랩 사이트라고 데이터를 이렇게 좋은 평가 네, 받고 그런 있죠. 부분은 굉장히 좋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요 즈음이었던 것 같아요 느낌상. 그래서 그 부분도 사실 작용을 안 했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아니요, 그렇죠. 그때 네.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미리 그 얘기를 하기가 좀 예, 예. 난감한데. 어쨌든 지금 현재의 이제 공기업에서 준정부기관으로 가는 예. 요거는 좀 설명을 드리면 예. 공공기관은 세 종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과 예. 기타 공공기관. 예. 그래서 이 공기업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예. 시장형 공기업이라고 해서 예. 자체 수익으로 85% 이상을 담당하는 예. 데가 있고 준시장형 공기업이라고 해서 그거보다는 좀 낮은 50% 이상 예. 50%에서 당연히 이제 85%까지 하는데 이거를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코리아 그랜드 레저나 마사회 등이 들어있는 네.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공기업은 이해가 되시는 거고 준정부기관도 역시 두 종류가 있어요. 네.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과 예.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예. 이 두 가지로 있는 거죠. 예.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은 전체 12개인데 예. 어떤 데가 있냐면 우리가 쉽게 체육진흥공단이 예. 들어있는 예. 겁니다. 그리고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여기에 한국관광공사가 들어있는 그런 형태고요. 기타 공공기관은 240개 정도가 되는데 예. 보통은 연구기관 대부분 국책연구기관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예. 한국관 문화관광연구원도 여기 포함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공공병원들 그리고 수출입은행 등의 금융기관 일부가 들어가서 이것들을 보는데 대개 이거를 구분하는 것이 수익성과 독립성으로 구분을 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제 지금 더 잘하는 건다라는 것들이 아마 이제 대개 위탁집행형 준정부 기관의 경우는 문화부의 입장을 관철하는 겁니다. 네. 네. 독자성보다. 네. 그런 측면에서 문화부와 관광공사의 그 밀접도는 굉장히 높아지는 어떤 이런 것들이죠. 이게 여러 가지 이 양과 음을 보여준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밀착도가 늘어났다는 건 이제 좋은 이제 좀 표현이시고 이거 좀 더 그거하게 표현하면 이제 시키는 대로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구조. 그리고 관광공사의 어떠한 것도 다 방어해 줍니다. 문화부가. 방어도 해줘. 네. 그러니까 지시하는 거 잘 따르면 방어를 잘 받고. 지시하는 거를 이제는 안 따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제는. 네. 그런 측면이. 그거는 나중에 예산을 갖고 제가 한번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뭐 아까 예전에 그 교육원도 없어졌다고 얘기하셨는데 그 전에는 그 공사에 사업 내용 중에 그런 게 있거든요. 업무 수행에 필요한 물품의 수출입법. 그러니까 지금도 있습니다, 그건. 그러니까 아마 그런 뭐 양주 그런 것도 그렇고 이제 관광공사가 면세점도 갖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10몇 년 전에는 거기서 많은 수입을 가지고 공사 자체 예산이나 여러 가지 사업들을 썼던 건데 지금은 이제 다 기금을 받아서 쓰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렇게 전주의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저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아까 뭐 한 5번, 6번 이렇게 공사 목적이 바뀌었는데 보다 보니까 82년도까지는 그 업무라고 표현을 했어요. 공사가 해야 될 일을. 그러니까 목적이 있고 이제 업무가 있는데 86년도에 아까 이제 그 외국인 유치란 말이 없어지고 이제 관광진흥이란 말에 들어가면서 목적이 바뀌면서 이걸 이제 업무가 아니라 사업으로 표기가 바뀝니다. 법률 자체 명칭이. 그리고 점점 이제 이런 업무든 사업이 이제 늘어나죠. 근데
어쨌든 공사의 그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알다시피 그 번호 순서가 결론은 중요도잖아요. 근데 항상 1번은 국제관광진흥입니다. 인바운드 많이 유치하는 예. 얘기죠. 두 번째가 이제 국민관광진흥. 예. 근데 뭐 나중에 또 이제 국민관광진흥은 솔직히 뭐 국내 여행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요즘 해외 여행도 있는데 아마 그런 부분은 이제 구분 없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자원개발, 네 번째가 산업의 연구개발, 예. 그다음에 이제 인력 양성. 네, 그다음에 여섯 번째는 이제 뭐 기타 아까 이제 수출입업. 뭐 이렇게 이제 뭐 그래서 여기 보면서 이렇게 국민관광에 대한 것들이 이게 이제 국민관광이라면 국민의 국내 관광도 있지만 해외 여행도 있는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쨌든 법률에 안 들어있죠. 안 써있기 때문에 조금 뭐랄까 이게 명확하지 않아요. 사각지대. 예. 네. 그러니까 이게 공사가 해외 여행 관련돼서 뭘 할 수도 없고 뭐 하는 것도 공사 아까 말씀드린 국민관광 진흥 차원에서 보면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또 아까 이제 공사의 첫 번째 목적은 아까 외래관광의 유치가 가장 큰 첫 번째 업무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아웃바운드를 사업을 한 자체가 어떻게 보면 또 앞뒤가 안 맞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게 좀 목적이나 이게 사업 영역에 대해서도 좀 법률 자체가 좀 명확하게 그렇죠. 구분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16년에 이제 개정을 한 거로 나와 있고, 그러니까 공사법 12조에 지금 우리 국장님 설명하시는 것에서 특히 그 2항의 국민관광진흥사업 같은 경우에 아웃바운드의 안전과 편리 뭐 이런 것들이 아마 이제 포함돼야 될 거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포함되면 제가 보기에는 명확하게 해줘야 되지 않을까. 자, 그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내용 조금 제가 하나 더 설명을 드리면 면세점 하던 거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언제부터였냐면 아까 말씀할 때 수입 양주 부분은 62년부터 이제 74년까지 생각할수록 너무 웃긴다. 했고 공항 면세점 비교는 67년 3월 1일입니다. 이때에 김포공항도 했고 부산공항, 제주공항이 71년에 또 했고 그런데 이때에 원래 민간 면세업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76년에 공사 단일 체제로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 통합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런저런 그 우여곡절을 거쳐서 뭐 대기업들이 들어왔잖아요. 롯데라든가 신라라든가 막 이런 것들이 들어오고 동아라든가 이런 데리 와가지고 막 어떻게 이렇게 그 시장을 침해하느냐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15년에 공사가 이제 면세 사업에서 최종적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 그런데 제 기억에는 그래요. 한국관광공사가 면세 사업을 가지고 사업의 재원으로 삼았다는 것이 세계 관광공사들에서는 굉장한 전설이었어요. 긍정적인 측면을. 그럼요. 네. 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거에서 돈을 자원 조달을 잘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죠. 네. 제가 이것도 관광공사가 그 면세점 사업을 할 때 실제로 엄밀하게 이제 약간 민간업체 논리였는데 제가 알기로는 관광공사는 그 해외 명품이나 이런 걸 파는 게 아니라 국산품 위주로. 그건 이제 나중에. 네. 그래요? 네. 근데 그래서 실제로는 이렇게 뭐 신라나 그 롯데나 이런 데하고 뭐 면세물품이 이렇게 물론 약간 일부는 중복되겠지만 크게 겹치지는 않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공사 단일 체제 때는 민간이 안 들어왔다니까요. 그때는 그냥 다 한 거고 나중에 이제 민간을 다시 허용하면서 공사하고 이제 같이 그 경쟁하던 시기가 있거든요. 이때의 공사의 공공적 성격을 강조하면서 국산품을 이쪽에서 좀 많이 팔아라. 이런 그 내용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그런 또 역사가 있었습니다.